어머니세요? 저는 준호 오빠 여자친구 민지예요. 준호 오빠 다정하고 멋진 거 있죠? 이것 보세요. 이 뒷땡 백사줬는데 제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미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네요. 하하. 오빠하고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어머님이 다 봐주신다면서요? 지금도 손주들 잘 키우고 있다고. 오빠가 우리 애기도 키워줄 거라고 하던데요. 어머님 너무 좋으신 분 같으세요. 저는 빨리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70대 홍옥자입니다. 저는 남편 강병수와 함께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들 때도 많았지만 즐거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힘들 만큼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자식이 왼수라고 해도 내 자식은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다 하기 전부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옥자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홍옥자님을 눈물 짓게 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홍옥자와 강병수는 젊은 나이에 결혼 후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공장에서 일했는데요. 남편 병수 씨는 기계를 다루는 일을, 아내 옥자 씨는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공장은 늘 먼지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평범하게 살자라는 소박한 꿈을 키웠어요. 무탈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던 거죠. 월급날이면 부부는 나란히 앉아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빠듯한 월급으로 공과금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그래도 조금씩 저축을 하던 시절이었죠. 첫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하게 되었고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죠. 미영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동생 준호를 잘 돌봐주었고 공부도 잘했죠. 준호는 어릴 적만 해도 참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5살 무렵 퇴근길이면 늘 보이던 풍경이 있었는데요. 병수 씨가 어깨에 준호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죠. 그때마다 옥자 씨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수하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고 오토바이를 몰래 타다 사고도 냈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성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옥자는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학교에서 호출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잘 타이르면 철들 줄 알았죠. 옥자는 가끔 그때 붙잡고 호되게 혼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남편의 승진 소식은 가정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죠. 부부는 한동안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고 준호는 대학 가기를 바랐으나 공부와 담을 쌓다 보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지만 자식은 부모 뜻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준호가 어떤 젊은 여자를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아빠, 엄마, 나 얘랑 결혼해. 갑자기? 이 아가씨는 누군데? 지영인데 얘 임신했어. 어쩌고서 내가 책임져야지. 아가씨 부모는 허락했고 내가 알아서 해. 속 도이방.
진짜 자식은 뜻대로 크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이렇게 속을 썩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상대는 21살, 준호보다 12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옥자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가씨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옥자 또한 딸 가진 부모라. 만일 미영이가 이렇게 집에 왔다면 아마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이라 차마 다른 말이 나오지 않으니 더 배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치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들의 결혼 생활. 며느리는 첫째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갖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들 레미와 며느리의 사랑이 넘쳤던 걸까요? 몇 년이 지나서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아이 셋의 아빠가 된 준호를 보고 옥자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딸 미영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으니 모든 것이 평탄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옥자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며느리 지영은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지 자신의 청춘을 다 빼앗긴 것 같은 허탈함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준호가 애들 셋을 데리고 옥자네 집으로 와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뭐라고? 갑자기 왜? 둘이 싸웠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잠깐 말다툼한 걸로 왜 이혼을 해?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 그래라, 준호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왜 갑자기 이혼을 해? 애들은 어쩌고? 도대체 왜 그래? 자리 잡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지영이가 너무 일찍 결혼해서 놓친 게 많다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싶대.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 뭐? 네가 제정신이냐? 애들은 어쩌고? 옥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제 갓 30 된 나이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하지만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준호의 반응이었죠. 준호는 의외로 담담하게 이혼을 말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와서 애들 셋 다 준호가 키운다고 한 것입니다. 첩첩산중이라고 옥자한테는 이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다고 해서 그저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이유로 모든 걸 내팽개치는 며느리도, 그런 며느리를 위해 학원까지 차려주는 아들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옥자는 준호가 정말 아이들을 책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서 준호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라. 애들 좀 봐줘. 뭐? 그러게 애들은 왜 네가 다 데리고 왔냐? 애초에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 일을 어쩜 좋아? 엄마, 이미 지난 일을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매달 용돈 많이 줄 테니까 집 팔고 우리랑 합쳐서 살면 안 될까? 응? 엄마 도와줘. 손주들 생각해서 친손주잖아. 준호가 입을 열 때마다 곡장 터지는 소리를 해서 옥자는 겁났습니다. 호소하는 아들의 모습에 옥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병수도 준호의 짠한 모습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옥자야, 준호도 힘들겠지. 우리도 손주들이 불쌍하지 않냐. 같이 도와주자. 안 그래도 70 넘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자 고향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육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손주들을 돌보려면 가까이 있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 집에는 새를 놓고 준호가 있는 경기도 집으로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손주와 유치원생인 막내까지 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옥자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느라 쉴 틈이 없었죠. 병수는 아이들 등하원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도 자주 들르며
부모님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같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준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약속과는 다른 현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통장에 130만 원씩 넣어 놓을 테니까 큰애 50만 원, 작은애 50만 원, 막내 30만 원 이렇게 애들한테 써줘. 학원비야. 준호야, 생활비는 엄마, 내가 지금 월급이 400도 안 돼서 그래. 거기서 학원비 130만 원 내고 전처, 요가 학원 차려준 대출금까지 갚아야 해서 너무 빠듯해. 안 그래도 지금 투잡 뛰어야 할 판이야. 생활비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한 달이 넘도록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진 셈이었죠. 준호는 많이 힘든가 보다. 저렇게 집에 안 들어올 정도로 열심히 일하네. 엄마가 돼서야 이 정도는 도와줘야겠지. 지도 얼마나 힘들겠어. 옥자는 매일 밤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투잡을 뛴다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다 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수의 셔츠 팔꿈치 부분이 다 닳아 구멍이 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진 옷을 입고 다니시다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준 카드로 아이들 것만 사라고는 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옷을 사는데 설마 뭐라고 할까 싶어서 나름 비싸지 않는 선에서 병수의 옷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옥자의 오판이었나 봅니다. 카드를 긁자마자 문자가 왔고 바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준호니? 어디야? 잘 지내고 있는 거냐? 엄마, 지금 카드 썼지? 뭐 산 거야? 응, 그거? 아버지, 옷이 구멍이 나서 새로 하나 샀어. 뭐라고? 내 카드로 아버지 옷을 사? 분명히 내가 그 카드는 애들 것만 쓰라고 했잖아. 아니,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그 카드로 아버지 옷을 사고 그래? 애들이야 부쩍 큰다고 쳐. 아버지가 새 옷이 왜 필요해? 설마 이런 식으로 내 돈을 빼돌리는 거야? 다른 데 쓰지 말고 애들 맛있는 거나 해줘. 그러면서 무슨 생활비 타령이야? 아니, 준호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생활비 좀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애들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어쩌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자기 말만 하고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옷이 구멍 났는데도 마음대로 옷을 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준호에게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옥자와 병수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넘게 준호가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으면서 적금마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병수는 야간 경비 일을, 옥자는 낮에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을 이용해 건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나날이었지만 옥자는 꾹 참았습니다. 가끔 들르는 큰딸 미영이는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다. 별일 없다. 옥자와 병수는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자기 가정도 있는 미영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셋이나 되는 손주들을 키우는 일은 나이든 두 사람에게 너무나 버거웠고 결국 옥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문자 하나였습니다.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며칠이 지나도록 준호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옥자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픔을 계속 참기엔 손주들을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약이라도 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1층 카페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화려하게 꾸민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준호보다도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옥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투잡을 뛴다더니 바쁘다더니 젊은 여자와 히덕거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옥자는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호야, 옥자를 보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자리의 여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준호와 옥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이 아가씨는 누구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옥자는 침착하게 보이려 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온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제는 가슴까지 답답해 왔습니다. 어머니세요? 저는 준호 오빠 여자친구 민지예요. 준호 오빠 다정하고 멋진 거 있죠? 이것 보세요. 이 뒷땡 백사줬는데 제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민지는 하얀 핸드백에 뒷대 장신구가 달린 가방을 들어 보이며 옥자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옥자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가격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 가방 살 돈으로서 달치 생활비는 될 터였는데 생활비뿐만 아니라 어디서 저런 눈치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참으로 아들의 여자 보는 눈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미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네요. 하하! 오빠하고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어머님이 다 봐주신다면서요? 지금도 손주들 잘 키우고 있다고. 오빠가 우리 애기도 키워줄 거라고 하던데요. 어머님 너무 좋으신 분 같으세요. 저는 빨리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옥자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애들 3명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까지 봐달라고 하다니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왼수가 따로 있나요? 지금 준호가 바로 왼수죠. 준호야, 애들 곧 학교하니 엄마 먼저 집에 가마. 이따가 얘기 좀 하자꾸나. 옥자는 힘없이 일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옥자는 아이들 3명의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온몸이 아픈데도 아이들은 챙겨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민지 어때? 괜찮지 않았어? 결혼할까 생각 중인데. 네가 제정신이니? 엄마한테는 생활비 한 푼도 안 주면서 여자한테는 비싼 가방이나 사주고 여태 돈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아, 그거. 내가 번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 너는 내가 네 애들 키우는데 네가 아빠인데 뭐 하는 거냐? 용돈 준다고 해놓고서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너 때문에 적금 깼어. 아, 그놈의 생활비! 생활비! 다른 집에서는 할머니들이 잘만 손주들 키워주는데 엄마는 왜 그러는데? 엄마가 이러면 내가 재혼할 수 있겠어? 옥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너밖에 생각을 못하냐? 이 이기적인 놈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아씨, 괜히 집에 들어왔네. 나 민지한테 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어. 준호는 그렇게 말하곤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었던 준호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왼수라는 생각에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준호를 키웠던 날들, 아들이라면 무조건 믿고 싶었던 마음.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옥자는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에든 말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았죠. 미영아, 엄마가 너무 힘들구나. 네 동생이. 옥자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기다려. 엄마한테 바로 갈게.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옥자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꺼억 울었습니다. 옥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여태 그렇게 살았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버지는 지금 야간 경비 일하러 가신 거야? 이 자식을 그냥... 분노가 치민 미영은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당장 와. 네가 사람이냐? 부르막심한 자식아. 당장 안 오면 엄마 아버지 모시고 내가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전화를 끊고 1시간 뒤 준호가 귀찮다는 듯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야,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친구한테 명품 사주느라 애들 생활비는 안 주고 부모님을 청소일, 경비일 하시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아이씨, 누나가 뭔데 참견이야? 엄마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났다고 기뻐해주지는 못할 망정. 준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강준호,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대상포진까지 걸리고 네가 생활비 한 푼도 안 줘서 적금까지 깼는데 엄마가 안 힘들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기는. 그리고 네 자식을 왜 엄마한테 맡겨? 누나가 참 말이 많네. 출가 외인이 어디서 우리 가정에 끼어들어? 그리고 이렇게 안 도와주는 할머니가 어딨어? 다들 자식이 말하기도 전에 손주 봐준다는데 엄마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준호는 뻔뻔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 자식 더는 안 되겠어. 당장 짐 싸고 우리 집으로 가자.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가려면 너나 가. 야, 이게 누나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옥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워도 너무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아들의 진짜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들, 딸의 싸움에 옥자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거라. 엄마 앞에서 뭐 어떠라는 게야. 살다 별꼴을 다 보네. 이영희와 준호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딸내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니 준호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룬 옥자는 다음날 아침 야간 경비를 마치고 돌아온 병수를 기다렸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준호 녀석이 아예 사람 구실을 못하네요. 병수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둘은 오랜 고민 끝에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각자의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주들은 짐을 싸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미안하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시골에 가야 할 것 같아. 너희들 잘 지내야 해. 그럼 언제 와요? 할머니, 안 가고 여기서 지내면 안 돼요? 미안하다. 옥자와 병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아이들을 생각하니 옥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병수도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질 것 같아 결국 떠나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와 아빠는 고향으로 간다. 집에 애들만 있으니까 애들 잘 챙겨라. 엄마! 두 사람은 전화로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애들만 두고 가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나도 그래. 하지만 어쩌겠어. 이러다 우리 둘 다 쓰러질 텐데. 이참에 지같이 자식들을 돌봐야지. 준호는 부모님이 떠난 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셋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습니다. 아침마다 새 아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는 일부터가 전쟁이었고 집안일을 하며 일까지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치킨 먹을까? 아빠, 나 밥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다음에 먹자. 오늘은 피자 시켜줄게. 매일 배달 음식으로 낀 일을 해결해 빨래는 쌓여만 갔습니다. 설거지도 밀리기 일쑤였죠. 민지와의 만남도 자연스레 줄어들었고 점점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결국 준호는 지쳐버려서 너무 힘든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만 안 돼. 나 도저히 애들 못 키우겠어. 좀 도와줘. 준호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아빠야.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지. 나도 이제 더는 못해. 너무 지쳤다. 엄마 나 보고 어떻게 하라고? 준호야, 엄마도 아빠도 이제 나이가 많아. 너처럼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는 네가 애들 책임져야 할 때야. 전화 끊을게. 옥자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의 징징거림을 더는 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손주들의 한 마지막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그 애들을 데리고 올 텐데 준호가 제대로 애들을 키우지 못할까봐 손주들이 눈에 밟히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식, 그리고 늦게나마 깨달은 책임의 무게. 부모님의 희생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홍옥자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